So you're trying to go for Diesel the brand, but it's spelled wrong. It's close enough. 여기 명품을 파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디젤 아닌 다이젤. Real diesel in there. That's not real diesel. Diesel? What do you mean not real diesel? You know this is not how you spell diesel, yeah? I spell tomato, you spell tomato. D-E-I-S-E-L. Diesel. D-I-E. You're not a cop, are you? No. Ah, come on, what are you, a nerd? You checking for spelling? 1 for 20 and 2 for 40. Happy birthday. Dude, look at me. I know style. This store has been in my family 1.5 weeks. This is the bad boy. Bad boy here. 해당 광고는 디젤의 짝퉁 제품을 디젤에서 의도적으로 제작해 해당 매장에 방문했던 사람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판을 제공하는 캠페인이었죠. 사실 로고만 다를 뿐 제품의 퀄리티는 실제 디젤의 제품과 같은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페이크 바이럴 마케팅을 펼쳤던 디젤은 돈 버는 법을 잘 아는 렌조 로소에 의해 1978년 창립되었죠. 아마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디젤을 미국 브랜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1955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렌조 로소는 어렸을 적부터 돈 버는 법에 귀지였죠. 어린 나이임에도 근처 미군 부대에서 버린 식료품과 군수품들을 주워 팔며 사업의 싹이 남다르다는 걸 증명했으며 1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하며 단순히 자기 만족을 끝내지 않고 친구들에게까지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몰텍스라는 의류업체에서도 근무하며 실무 지식을 쌓았죠. 렌조 로소가 정말 대단한 게 단순히 돈을 모으고 버는 것만 잘했던 게 아니라 돈을 굴리는 법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아직 학생이었던 로소가 지인들과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이 몰텍스 회사의 지분 40%를 사버리고 몰텍스의 이름을 디젤로 바꿔버렸던 일이죠. 그렇게 일종의 서브 브랜드로 디젤을 운영하고 있던 렌조 로소는 1985년에 기존의 그룹에서 독립해 디젤을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렸지만 처음부터 브랜드를 시작해 일정 수준의 성공을 이루는 것보단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를 사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던 거죠. 디젤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경유, 디젤과 어원이 같으며 당시의 핵심 연료였던 디젤처럼 패션계의 메이저가 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했다고 합니다. 디젤 런칭 이후 렌조 로소는 자신의 주특기인 청바지 제작을 앞세워서 청바지를 프리미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켈빈 클라인이 청바지를 대중화시켰던 장본인이라면 디젤은 청바지 고급화의 시초격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디젤의 렌조 로소는 사업적 기질이 다른 곳에서 또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2002년에 OTB 그룹을 설립하고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를 포함한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을 통합시킨 것입니다. 브리간체의 의리의리한 사업도 짓고 디자인은 몰라도 사업적으로는 돈 버는 법은 확실히 알고 있던 사람인 거죠. 또한 2011년에 성공하려면 바보가 되라 라는 책을 출간해 이탈리아에서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진짜 행보를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돈 버는 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디젤은 뭐니뭐니해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이슈 마케팅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런칭 초기 홍보물은 당시의 편견을 뒤엎을 만큼 파격적이었죠. 바로 동성애자를 필두로 마케팅에 나섰던 것. 당시엔 지금보다 보수적인 시선이 훨씬 강했으며 그때 당시에 미국 해군 측에서 동성애자 입대에 대해 반대를 하는 입장을 공표했을 때라 해당 광고가 이런 미국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던 거죠. 인종차별자, 인성문제에 논란이 있다고 킹무이키에선 말하고 있지만 제 생각엔 딱히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2001년에 아프리칸계 흑인을 모델로 등장시켰던 이 광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프리카가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지의 유럽을 탐험하기 위한 아프리카 원정대 등 가짜 헤드라인을 앞세운 신문기사를 만들어 아프리카와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를 상상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런 행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자아냈고 자꾸 흑인을 앞세워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네 행동 그 자체가 오히려 돈을 버는 건 백인인 렌조 로소 네 아님?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디젤의 대부분의 마케팅 행보를 보면 대부분 인종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과 OTV 재단을 설립해 빈민국 아이들에게 수많은 지원을 진행하는 등 물론 사업적으로 전략적인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돈 있다고 누구나 이렇게 봉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이번엔 디젤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요, 이 아저씨가 디자인을 막 엄청 잘해서 의류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걸 잘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내구성, 실용성, 고급화, 무엇보다 어그로를 잘 끌었던 사람이죠. 디젤을 언급하는데 마케팅을 빼놓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초기에 게이를 앞세운 홍보물, 이후에 나왔던 포르노를 그대로 가져와 키치하게 표현해낸 TV 광고,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던 디젤의 홍보물들을 보면 사실 디젤은 디자인보다 마케팅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엔 칸 광고제에서 광고상의 주역이 되었을 만큼 디젤의 광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과 영감을 주기엔 적합했죠. 그럼 비교적 최근 광고로 가보죠. Be Stupid 시리즈입니다. 해당 광고를 보다 보면 우스꽝스러운 사진과 카피 문구들의 실수가 터져 나오는데요. 바보가 되라, 멍청해져라 라는 의미의 슬로건을 앞세운 해당 광고 시리즈는 엽기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들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었죠. 카피 문구가 각 이미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일관되게 Be Stupid 라는 컨셉을 지니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나 멍청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일탈적인 행동들을 과감히 드러내면서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호기심이 많다는 본능적인 철학으로 오히려 이런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 자체를 쿨하고 영한 이미지로 가져가고 있죠. 이때부터 Be Stupid라는 해당 슬로건은 곧 디젤의 아이덴티티가 되었으며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를 통해 스마트보단 스투피드가 더 매력적인 단어로 느껴지게끔 유도해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뒤바꿔 놓으면서 디젤을 매력적인 위치에 올려놓게 됐죠. 이런 어떤 약점을 드러내는 마케팅 방법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2011년엔 디젤은 한술 더 뜨는 캠페인을 만들었죠. 이름하여 디젤 아일랜드. 비스투피드라는 철학을 내세워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는 설정이었죠. 용감한 이들의 집이자 바보들의 땅. 성추문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이 디젤 아일랜드의 지도자로 선출하고 모든 종교의 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하며 성적인 에너지를 주요 수출하는, 또 물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홀딱 벗고 같이 샤워를 하는 등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멍청한 법규도 존재하죠. 디젤 아일랜드의 국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the land of the stupid. This is the land of the brave. And our hearts rejoice to know we are the least country of all. Japan, they work too hard. Nigeria's too corrupt. Greece has gone bankrupt. We are the least country of all. The French are a little bit arsy, while Australia's too laid back. It's too hard in Ecuador. We are the least country of all. Italy too much pasta, Jamaica too much rasta. Sweden is way too cold. We are the least country of all. China is overpopulated. Jackfruit in the USA. Venezuela may start a war. We are the least country of all. Jesus,
디젤 아일랜드의 국가의 가사를 보면 온갖 외설과 타국에 대한 비방이 난무합니다. 아,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웃기네요. 이후 이 캠페인이 공개된과 동시에 전 세계의 디젤 매장들은 모두 이 디젤 아일랜드의 공식 대사관이 되었다는 설정을 진행했고,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디젤 아일랜드의 여권을 제공하는 등 흥미로운 프로모션을 통해 아, 나도 이제 이 디젤 아일랜드 사람 됐네 와 같은 유쾌한 경험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 FW 캠페인에선 어딘가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치부라고 생각하는 단점을 가진 이들이 모델로 등장하며, 2029년엔 우리의 단점이 단점이 아니라는 표현을 앞세운 광고, 2018년엔 신체적 결함을 가진 두 사람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등 단점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유머 코드조차 디젤스러운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페이크 제품 마케팅 또한 2018년에 진행했던 캠페인이며, 짝퉁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 디젤 제품을 오히려 당당하게 한정판으로 제작해 가품이 난무하는 현 시장을 비판함과 동시에 I don't care 이라는 쿨하고 디젤스러운 이미지조차 챙긴 하나의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이었던 거죠. 항상 지성을 쫓아왔던 기성세대들이 결국엔 그저 그런 지루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젊은 세대들에겐 더 이상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졌고, 똑똑해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은 오히려 그들을 편협한 시각으로 이끌었죠. 이때 짠 하고 등장한 디젤의 마법 같은 주문 멍청해져라는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고 있던 젊은이들 마음속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줬던 셈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디젤의 탄생 그리고 마케팅의 역사를 짧게나마 알아봤습니다. 근데 최근 디젤은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마케팅 파트가 아닌 로고, 디자인 업그레이드와 같이 전혀 다른 국면에서 말이죠. 제 생각엔 디젤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트렌디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는 디젤이 왜 국내에서 인기 브랜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유와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던 디젤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봅시다. 이상 스프링글이었습니다.